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8일 헬스 365뉴스 음성 뉴스를 시작합니다. 관리의 병 당뇨. 숫자로 확인한 생활 속 변화의 결과. 지난해 12월 29일 받은 혈액소변 검사 결과를 같은 해 3월 검사 결과와 비교해 봤습니다. 그 결과 당화혈색소 수치는 2025년 3월 6.8%에서 12월 6.6%로 낮아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의 조기 지표로 활용되는 미세단백뇨 수치 역시 34.13에서 28.72로 감소해 신장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성지방 수치입니다. 3월 검사에서 203mg/dl로 높은 판정을 받았던 중성지방은 12월 검사에서 86으로 떨어지며 정상 범위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6년간 약물 치료를 병행했음에도 200에서 300선을 벗어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91에서 72로 감소했고 HDL 콜레스테롤은 56.3으로 정상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중성지방과 LDL 수치의 동반 개선은 동맥 경화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9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 같은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약은 늘고 몸은 늙어가고 당뇨 진단이 준 충격. 나이가 들수록 아침마다 챙겨 먹는 약의 숫자는 늘어만 갑니다. 60대 초반인 현재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뇨, 하지죽상 동맥 경화증, 역류성 식도염까지 모두 6가지 질환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2024년 6월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당뇨는 완치가 아니라 관리의 병입니다. 의사의 이 말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체중 감량과 운동,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들었지만 반백년 넘게 굳어진 생활 습관을 한 번에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다. 무릎 통증으로 중단했고 빠르게 걷는 운동도 하지죽상 동맥 경화증으로 인한 종아리 통증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생활 속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잡곡밥도 한 개. 다른 방법을 찾다. 하얀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며 식단을 조절했지만 검사 수치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당뇨 진단 9개월 뒤인 2025년 3월 8일 검사 결과가 그랬습니다. 이 무렵부터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등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원료들을 하나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나바잎은 혈당 개선 성분으로 주목받았지만 대부분 단일 성분 제품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차라리 직접 만들어보자.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과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OEM 방식으로 완성한 복합 성분의 당케어 음료 닥터피스 당케어가 탄생했습니다. 하루 12병 9개월. 숫자가 말해줬다. 닥터피스 당케어는 500ml 페트병 1병 구성으로 한 박스에 20병이 담겨 있습니다. 연한 녹차 향에 숭늉 같은 맛, 약간 씁쓸한 풍미가 어우러져 물처럼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시제품 단계부터 포함해 지난해 4월부터 하루 한두 병씩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 9개월 뒤인 12월 29일 받은 혈액소변 검사에서 앞서 전해드린 수치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이날 검사는 금식이 아닌 상태에서 진행됐지만 혈당과 중성지방을 중심으로 대사지표 전반이 개선된 점은 분명했습니다.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은 두 검사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혈중 나트륨 수치는 133에서 129로 더 낮아졌습니다. 이는 오랜 맥주 음주 습관과 관련된 저나트륨 혈증, 이른바 비어포토마니아와 유사한 양상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하루 맥주 섭취량을 500cc 이하로 줄였으며 3개월 후 재검사를 통해 변화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하지죽상 동맥 경화증으로 인한 보행 통증도 이전보다 확연히 줄었습니다. 오는 5월 예정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이 체감 변화가 실제 혈관 상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중성지방과 혈당 수치의 뚜렷한 개선이 닥터피스 당케어를 하루 12병씩 꾸준히 섭취한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혈당 관리한다면 하루 물 섭취량은 한편 혈당 관리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전문가들은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어떻게 꾸준히 마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인 기준 하루 적정 물 섭취량은 남성 약 2.5리터, 여성 약 2리터 내외입니다. 보다 실용적인 기준은 체중 1kg당 30에서 35ml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탈수 자체가 혈당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물을 과도하게 마실 경우 전하트륨 혈증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자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준비 점검. 이어서 지역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통합돌봄 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행정일부지사 주재로 통합돌봄 준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실국과 공공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누구나 돌봄과 찾아가는 돌봄 의료센터 등 선제 사업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돌봄 연계 본격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모집. 보건복지부는 1월 6일부터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사바늘 대신 희망을 일형 당뇨 실화 영화 휴가.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형 당뇨병 환우들의 현실을 다룬 실화 영화 휴가가 오는 1월 21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는 매일 인슐린 주사와 싸워야 하는 아이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제도와 맞서야 했던 한 엄마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작품은 질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넘어 제도와 인식 변화를 묻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헬스 365뉴스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